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뜨거운 부동산 이슈들 아주 심층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서울에서 지금 핫하면서 논란도 되고 있는 공공재개발 이슈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성북동에 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들을 위한 빨래방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위치도 그렇고 효율성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의 한 빈집. 한눈에 보기에도 낡은 주택을 서울시가 지난해 매입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빈집을 개조해 셀프 빨래방 등 다목적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매입을 했죠. 코인 세탁실 같은 거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활용하려고 매입을 했었어요. 하지만 해가 바뀌도록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빨래방 등 골목길 재생 사업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마을 주민 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라며 마을 맨 꼭대기에 빨래방 설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같이 이런 주거 환경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아요. 주민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다른 방향에서 해야지 빨래방이 뭐 필요해서 난 한 번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 마을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했던 상황.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집행되면 원칙적으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추진위는 서울시에 항의했고 결국 빨래방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12억 원을 들여 매입한 성북동 빈집입니다. 현재는 공공재개발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공공재개발 자격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빨래방 설치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노인분들이 거기 어떻게 올라가느냐라고 해서 지역 상황과 주변 여건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는 성북동 골목길 재생 사업. 주민들은 탁상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며 아까운 세금만 낭비된 것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지금 화면 함께 보셨는데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과연 이 성북 5구역 달동네 빨래방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공적 지원으로 빨래방이 들어서면 행여나 주민들이 바라는 이 공공재개발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두 가지인데 일단 소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일단 소장님이 성북동 주민이시라면 저 빨래방 가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주민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간 탁상행정 아닐까 싶어요. 좀 제대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사업을 정해야 되는데 아마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해서 이런 곳들은 시설이 부족하니까 빨래방을 만들면 좋아할 거야라는 본인들의 생각.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역지사지거든요.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주민들 입장이라면 과연 빨래방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혈세가 투입이 될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저 빨래방 자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진짜 내가 집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샀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좀 역지사지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좀 제대로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답변을 듣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뉴스에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이게 각자 어떤 개념이고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도시재생 사업은 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보존이나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뭐 선곽이 있으면 선곽을 유지하고 오래된 주택들을 보존을 하면서 불편한 길을 넓힌다든지 인프라 확충, 뭐 마을 회관이 필요하면 마을 회관을 짓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빨래방이 필요하다면 빨래방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기존 시설들을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이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제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이제 도로라든지 학교,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에, 강남 같은 지역에 주택이 오래됐을 때, 아파트가 오래됐을 때 아파트만 이렇게 다시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지역들, 그래서 도로도 좀 개선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아파트도 새롭게 짓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열악한 지역들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전면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도시재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도시재생은 보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 게 도시재생을 하면 재개발처럼 길도 좋아지고 아파트도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하고 약간 혼동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찬성을 하고 좋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빨래방 지어주고 뭐 마을회관 지어주는데 지난주 회관도 엄청 창신동처럼요. 좁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게 발생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적어도 국민들, 시민들, 국민들한테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도시재생이 이런 사업이야.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할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찬반 이렇게 뭐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장밋빛 비전만 제시해 주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기회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은 또 재개발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조합이 되거든요. 민간 토지 소유주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요. 조합장을 뽑아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공공재개발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민간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조합 비리 문제가 생기고요. 조합원들끼리 또 다툼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서 10년, 15년, 길게는 뭐 20년까지 끌고 중단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이게 조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용적률도 올려서 공공 임대 아파트도 늘리고 공공이 주도를 하게 되니까 뭐 분쟁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업을 빨리 잘 공공의 목적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별로가 없어요.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보면 은평 뉴타운 정도가 이제 공공이 많이 개입한 사업인데 뭐 그거는 이제 일부 사례고 이렇게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공공 재개발을 하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고 아파트는 빨리 지으면서 내가 입주권을 받고 그러니까 기존 재개발 사업의 속도만 빨라지는 그런 사업으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또 생각과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지부진한 이 개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서 좀 속도를 내자라는 게 공공 재개발 취지인데 대신 이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 일부를 공공이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공공 재개발 취지 같은데 자,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월 15일이죠. 지난 1월 15일 날 후보지 8곳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8곳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발표가 되고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고요. 설명회를 하면 업무 계약 체결, MOU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이제 체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자.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구역을 정한 다음에 시행자 사업을 추진할 또 시행자를 선정해서 ILH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한 47곳 정도가 추가 후보지가 조만간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거나 노후됐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해 주신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 공공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후보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1월 15일 날 발표된 곳이 제가 8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종로, 신문로 2-12구역이 있고요. 지역별로 골고루 좀 안배를 했습니다. 동대문 신설 1구역, 용두 1-6구역, 강북구에는 강북 5구역, 영등포는 양평 13구역, 14구역이 있고요. 동작구는 흑석 2구역, 관악구는 봉천 13구역이 있는데 좀 아셔야 될 게 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을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민간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곳들이거든요. 뭐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있고 뭐 사업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추진이 안 된 곳들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이 이제 주도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안 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장밋빛 희망? 이렇게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공공이 주도하면 빨리 추진되는 이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민간
일정은 빨리 되면서 그 개발 이익을 민간 조합원들한테 다 주게 되면 그 공공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짓게 되고요. 조합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비사업 지역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셈법이 다른 목소리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소장님이 보실 때 이 공공 재개발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추진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저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가 없잖아요. 지금 신도시 문제로 이제 들썩들썩한데 서울은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하거든요. 마곡지구를 개발로 이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강남 같은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아파트만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 아니면 뭐 강북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아니면 새로 아파트가 짓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준다. 특히 공공 임대 아파트까지 덤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서울 주택 시장에 막대한 영향, 새로운 돌파구,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은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종 상황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살펴보고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성북 5구역 공공 재개발 무산 소식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 5구역의 전조합인 성북 3구역 조합원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건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신들을 성북 5구역 이전 조합인 3구역 조합원이라 소개한 주민들. 최근 보도된 두 번의 재개발 희망 고문 이젠 멈춰달라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취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들은 성북 3구역이 5구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신들 포함 58가구가 제대로 된 이유 없이 재척당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뭐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재척가구로 해가지고 갈등을 만들었다. 옛 3구역 58가구를 제외한 만큼 성북 5구역은 3구역을 계승한 재개발 추진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성북 5구역은 신규 사업지로서 2025 도시주거 계획안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구역이 정리를 받는 부분이 이분들이 새로 만들어 놓고 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2010년도 적용을 받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북 5구역 추진위는 왜 58가구를 재척한 걸까? 이에 대해 5구역 추진위는 재척한 58가구는 지난 2017년 성북 3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직권 해제되는데 주도적이었던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했던 주민이기 때문에 또다시 함께 할 순 없었다는 것이 현 추진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30%가 동의서 재개발 취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를 서울시에 민원으로 접수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당했어요. 재개발 추진을 놓고 불거진 주민 갈등. 양측 모두 갈등이 조성된 원인으로 일관성 없는 도시정책을 지적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며 혼란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지금 화면 함께 보셨는데 이런 갈등이 비단 저곳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주민들 사이의 갈등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업성이겠죠. 사업성이고 이제 입주권, 돈,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그 중간에는 또 기준도 있어요. 이게 서울시 뭐 도정법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현장 상황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그냥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이제 기존 구역들하고요. 해제가 되고 새로 추진하는 구역들은 적용 시점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 추진하는 곳들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노후도라든지 연면적 노후도 이런 걸 만족할 수가 없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의견이 뭐 팽팽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했던 주민들을 제하고 싶을 것이고 또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 편 내가 사업하기 편한 뭐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끌어 가고 싶고 또
그렇죠. 이 생각에 따라서 또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약간 비리 문제, 네. 또 이권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건설 사업이라는 게 이게 막대한 이권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샤시 같은 경우도 샤시 사업권의 중간에 뭐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걸리다 보니까 서로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저 사람 추진위를 끌어내려야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 10년, 15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의 정책도 일관성이 없고요. 예. 기준이 있으면 그냥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공무원들은 기준대로 기준 충족 안 하면 너희들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버리기 때문에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공공재개발이 필요한 건데 네. 이 공공이 중간에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네.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이런 갈등이나 문제들, 이게 일관성 없는 도시 정책 때문에 생긴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또 최근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회의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도 이게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최근 그냥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되겠지? 그냥 재개발이 빨리 되는 사업 아닐까? 공공이 개입을 해서 집이 부족하니까 그냥 빨리 우리 집 빨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성을 더 강조하게 되니까 늘어난 용적률만큼 예.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지어야 되고요. 임대 아파트를 또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또 갈등 양상은 또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 정도 임대 아파트는 괜찮다라는 주민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또 싫다. 우리가 고급 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 너무 많이 짓는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걱정되는 게 또 이게 뭐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서울시하고 또 분쟁이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시는 네. 공공을 더 많이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차기 정부에서도 이걸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정책의 일관성이잖아요. 정권을 바뀌게 되면 뭐 이름 비슷해요. 그냥 공공 임대 아파트인데도 보금자리, 행복주택, 무슨 기본주택, 뭐 수많은 이름들이 난무하거든요.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또 다른 나만의 프로젝트, 나만의 이름을 단 또 다른 정책? 과연 공공재개발을 그대로 추진할까? 누가 뭐 정권을 잡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당이 아닌 야당이 잡게 되면 과연 여당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할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일단 반대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는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10년 이상이 지나도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공공이 나서서 더 나은 정비 사업의 모델이 될지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